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양학 1강입니다. 영양학에서 이제 1강 같은 경우는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에 대해서 요런 거 나온다고 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영양학 2강이 나갈 텐데요. 거기서는 환자별로 이 환자는 어떤 시기, 이 환자는 어떤 시기 이렇게 나눠서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너무 헷갈려하셔요. 시험 보기 직전에 더더더 헷갈린다고들 많이 하셔서 따로 정리해달라고 하신 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영양학에서 아예 환자별 시기를 따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1강에서는 영양에 대해서, 영양과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1번. 영양과 영양소. 영양이라는 건 외부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섭취를 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우리가 영양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다면 영양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수 생화학적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지 자동차 가려면 그죠? 우리 몸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량을 공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체액을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조직도 구성시켜주고 신체 기능도 조절을 돕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하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영양소가 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물질이 되는 거죠. 자, 6대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까지는 너무 많이 알아요. 3대 영양소니까요. 근데 비타민, 무기질, 물 이것까지 합해서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번 영양소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필요한 환자들이다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살아 솔솔 거기다가 질병과 싸워야 되겠네 면역 이렇게 항체 이런 식으로 떠올리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을 보시면 파괴된 조직을 수선해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 환자 지금 회복기 중이네. 세포를 새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네 하면 죄다 고단백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병에 저항해야겠네 이러면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도 단백질을 먹어야겠네. 에너지원이고요. 또 효소와 호르몬을 합성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나 오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뭐야? 내 몸에 지금 질병에 저항할 힘이 부족한가 봐. 아니면 에너지가 부족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창 이렇게 막 커가는 아이들 보면 맨날 꼬기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최종 산물이나 흡수 형태인데요. 여러분은 꼭 이렇게 외우셔야 되세요.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무엇인가요? 하면 아미노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은 어떻게 흡수가 되는데요? 이러면 췌장에서 트립신이 나오는데 췌장의 트립신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디에서 흡수되나요? 이러면 소장의 점막인데요. 육모입니다. 소장의 뭐라고? 육모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단백질의 최종 흡수 형태가 뭐라고? 아미노산. 그러면 누가 흡수를 도와줘?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 어디에서 흡수가 돼? 소장의 점막. 특히 뭐라고? 육모.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열량은요 4kcal입니다. 결핍증이 가끔 시험제 나오는데요. 왜냐면 특이하거든요. 콰시오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백질, 저단백일 경우에 생기는 결핍증은 이렇게 가끔 나오니까 콰시오커라는 건 발육이 우선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단백질은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질병이 저항도 못하고 효소나 호르몬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면서 빈혈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조직 자체를 형성을 못하다 보니까 상처 치유가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결핍증입니다. 다시 단백질의 결핍증은 뭐라고? 콰시오커 이렇게 외우세요. 자, 기타를 보겠습니다. 단백질의 배설물로는요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더라? 맞아요. 소변에서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애들이 바로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이에요. 거기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비뇨기에서도요. 단백질의 흡수 형태가 아미노산이지.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을 뭐라고?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백질이 나올 때 이렇게 배설물이 합쳐져서 나오는 우리 암모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아, 단백질의 그 찌꺼기가 암모니아 형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단백질에만 질소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것은 구성 성분이 하나만 다른 것은 하면 뭐라고? 단백질입니다. 자, 뭐가?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영양소는 이 단백질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랑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을 구분됩니다. 근데 제가요, 여기다 일일이 다 쓰지는 않았던 게요, 그닥 그걸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대에 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어서요. 자, 단백질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단백질 최종 흡수 형태 뭐라고? 아미노산. 자, 어떻게 흡수되는데? 췌장의 트립신. 어디서? 소장 점막 육모에서. 결핍증은 뭐야? 콰시오컵. 그리고 상처 치유가인데 열량은 4kcal예요 라고. 자, 단백질의 배설물은 요소, 요산, 크레아틴인 암모니아 형태로 우리 몸에서 배설물, 노폐물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구성요소 중에 특별하게 단백질에 뭐가 있다고? 질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양소가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고요. 단백질 전략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신경조직과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영양원으로 사용하므로 뇌 기능 유지를 필수로 한다. 자, 이번 국가고시에도 여기 나왔잖아요. 저번에도 나왔어요. 오, 자, 왜 그러냐면 뇌는요, 포도당이 없으면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겠니? 포도당을 빨리 누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우리 집중력 떨어지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자, 탄수화물의 최종 흡수 형태가 뭐라고? 포도당이니까요. 자, 단백질은 뭐였어? 아미노산. 자, 탄수화물은 뭐야? 포도당. 이렇게 외우십니다. 최종 산물이랑 흡수를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췌장의 누구야? 아밀라제입니다. 자, 단백질은 췌장에 뭐였어? 트립신. 탄수화물은 뭐야? 아밀라제. 지금 아예 다 외우세요. 이거 해부학이에요. 그렇다면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단당류의 형태로 분해돼서 다시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똑같이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단당류라 하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췌장의 누가? 아밀라제가 단당류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최종 흡수 형태는 뭐라고? 포도당, 뇌하고 신경조직이 아주 필수로 이제 탄수화물을 필요로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열량은 4kcal입니다. 자, 다시 이제 기타를 한번 보자면 소화된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된다. 다시 자, 소화된 탄수화물 어떤 형태?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아까 탄수화물이나 최종 흡수 형태가 뭐라고요? 포도당이죠? 근데요 얘는요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렇게 글리코겐 형태로 어디랑 어디?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다 보니 너무 과하게 많이 먹으면 일부는 지방으로 바뀌어서 어디? 복부로 저장이 된다. 자, 꼭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기억하시는데 시험지에서 가끔 그렇게 나와요. 탄수화물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저장되냐 이렇게 나오니까 흡수 형태랑은 다릅니다. 자, 다시 탄수화물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의 저장이고요. 남았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지방으로 바뀌어. 그래서 복부로도 저장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간이 지방간이 그래서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방입니다. 기능을 볼까요? 에너지원이고요. 장기보호 및 충격 흡수도 돕고요.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의 흡수 촉진을 돕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줘요. 와, 지방 너무 좋아. 그쵸?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4개 뭐라고? A, D, E, K 꼭 기억하시고 다시 뒤에서 해드릴 겁니다. 자, 최종 산물 및 흡수 보겠습니다. 지방은요, 담즙. 뭐라고요? 담즙. 그 다음에 췌장에서는 뭐? 리파제. 자, 다시요. 지방은 뭐라고? 담즙. 다시 췌장 뭐라고? 리파제. 자, 지금 아예 다 외우시는 겁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산물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돼서 소장에서 흡수된다. 자, 다시 최종 산물이 뭐라고? 지방산, 글리세롤입니다. 자, 지방산과 글리세롤 형태로 여러분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뭐야? 9kcal입니다. 그래서 나 힘이 없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고기 땡기면서 고기만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도 있죠? 그래서 기운이 펄펄 나는 거죠. 자, 필수 지방산을 볼까요?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고요. 그 다음 포화 지방산이 있겠죠. 그러면 누가 좋은 애야? 불포화가 좋은 겁니다. 포화 지방산은 돼지고기에 있는 기름이나 이런 육류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기름들이고요. 혈관벽을 두텁게 만들어서 나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불포화는요,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기름입니다. 콩기름, 들기름, 견과류에 있는 기름, 들푸른 생선에 있는 기름들, 얘네들을 누구라고 한다고? 불포화 지방산, 몸에 좋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포화 지방산은 뭐라고요? 나쁜 지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무기질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요것만 확인해 드릴게요. 단백질은 세사라 솔솔이었어. 기억나죠? 췌장에 누구야? 트립신. 흡수 형태 뭐였어? 아미노산. 자, 4kcal 콰시오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탄수화물은 뭐였더라? 포도당 흡수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뇌하고 신경이 아주 좋아해요. 자, 췌장에 누구? 아밀라제. 그쵸? 4kcal였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말이에요.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고 남았어. 그러면 지방으로 전환돼서 복부나 간에 또 저장이 되기도 한다. 자, 지방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 에너지원이죠. 포만감도 줘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 흡수를 도와준다. 자, 보통은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 있잖아요. 그 담즙이 바로 유화작용을 도와주고, 췌장에서 누구? 리파제. 최종 산물은 뭐야? 지방산과 글리세롤, 9kcal. 자, 좋은 지방은 뭐야? 불포화 지방산. 나쁜 애 누구야? 포화 지방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의 기능을 볼게요. 삼탑을 유지하고 산과 염기의 평형을 유지하며 신경전도도 돕고 혈액 응고작용도 돕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3대 영양소와 다르게 그 아이들을 다 돕고 옆에 서브해주는 아주 중요한 애들이 바로 무기질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칼슘은요, 뼈 치아의 구성성분이고, 응고에도 관여하네? 맞습니다. 칼슘은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고요. 임산부와 수유부한테는 아주 필수적이죠. 자, 칼슘이 흡수되려면 비타민 누가 필요해? D! 외우세요. 다시. 자, 칼슘 흡수 누가 도와? 비타민 D. 비타민 D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햇빛을 쐬시면 돼요. 자외선으로 흡수되죠? 햇빛아, 나 좀 뼈가 튼튼하게 도와주렴. 자, 비타민 D, 햇빛만 쐬시면 돼요. 자외선이에요. 결핍증이 그래서 뭐야? 뼈에 관련된 구루병, 골다공증, 골연화증 이런 게 바로 결핍증입니다. 이는요, 뼈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주지요. 얘도 마찬가지로 뼈의 구성 성분이다 보니까 골절이나 골연화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짠 건데, 그쵸? 체내 수분 함량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짜게 먹으면 물을 확 땡겨요. 삼투압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너무 확 땡기니까 혈압이 막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오히려 또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오히려 혈압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산과 염기를 그래서 평형 유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결핍증으로는요, 막 구토라거나 설사라거나 오히려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핍은 반대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너무 높아. 고나트륨이면 어떻게 되겠지? 고혈압이 되겠지만 결핍이니까 반대죠. 네, 저혈압입니다. 칼륨인데요. 이 칼륨은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평형을 유지를 돕고 체액의 또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자, 결핍증 볼까요? 근육이 약화되고 심근 수축력이 떨어진다.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모든 근육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칼륨인 경우에 심장이 후구 나 수축이 하기 어려운데 이럴 수 있어. 반대로 고칼륨이면 어떻게 돼? 야, 내가 너무 과한데 이렇게 되니까 심장마비로 잘못될 수도 있는 게 바로 고칼륨 혈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그네슘 볼까요? 얘는 이제 신경에 관련된 거예요. 칼륨은 근육에 관련된 거라면 마그네슘은 신경이에요.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탄수화물 대사도 관여하고 에너지 생성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핍증, 나 눈이 너무 떨린다.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 있고, 나 근육이 막 덜덜덜덜덜 살짝씩 떨리는데. 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의 결핍증은 신경질환이나 근육의 떨림이다. 자, 철을 볼까요? 야, 너 철 좀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랑 다르게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입니다. 자, 헤모글로빈 하니까 뭐가 떠올라? 적혈구죠.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지요. 그러면 그 헤모글로빈 만드는 구성 성분은 누구야? 철입니다. 근데 이 철분 흡수할 때 누가 필요해?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나중에 보이겠지만 빈혈이 나옵니다. 결핍증 그래서 빈혈하고 두통이 되겠습니다. 자, 요오드도 해드리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있죠? 우리 갑상샘 호르몬의 티록신 외우십니다. 티록신입니다. 이 티록신의 주성분이 바로 요오드인데요. 요오드 어디 들어있더라? 다시마, 미역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새 우울하다, 나 기운이 없어 이러면 다시마 미역국을 한 사발 드시면 기분 좀 좋아지는데 이럴 수 있어요. 결핍증으로는 크레틴병이나 점액수종인데요. 점액부종이라고도 하는 점액부종이 있습니다. 자, 크레틴병은요, 아동의 소아에게 일어나는 결핍증이고요. 점액부종은 성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기초적인 신진대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이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 누구? 티록신. 주성분이 뭐라고? 요오드. 어디 많이 들어있어? 다시마 미역에. 아동이 부족하면 크레틴병, 성인이 부족하면 점액부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의 기능은요, 성장을 촉진하고 생식 능력도 도와주면서 소화작용도 돕고 저항력을 도와주고 상처 치유도 도와준다. 얘네들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무기질까지 다 했잖아요. 얘네들 옆에서 야 하면서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도 결핍증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도 부족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는데요. 지용성 아까 우리 지방에서 배우셨죠? 지방이 있어야 지용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요. 지용성이에요. 그건 바로 기름이란 뜻이고 수용성은 물이란 뜻이에요. 물에서도 잘 녹아. 그건 바로 수용성 비타민이죠.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로 나누는데요. 자, 비타민 A 보겠습니다. 피부의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눈의 망막에 분포한 간상세포에 로놉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로놉신은 시자홍이나 광선 흡수하는 물질을 형성하는 데 돕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 관련돼 있다 라고 하시면 되시겠고요. 결핍증은 그래서 야맹증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건조해지고요. 각막연화증이 생길 수 있다. 자, 비타민 A 하면 뭐라고? 자, 야맹증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눈 이렇게. 비타민 D, 칼슘과 인의 대사에 관여한다. 칼슘이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되는구나. 비타민 D 흡수 어떻게 하는데? 햇빛만 쐬면 돼. 햇빛 중에 어디? 자외선 이렇게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아이들에게 많이 결핍될 수 있고요. 겨울철에 햇빛에서 뛰어놀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핍증은 그래서 구루병, 콜연화증,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비타민 E를 보겠습니다. 비타민 E는요,
세포를 보호하면서 항산화 작용을 돕는데요. 결핍증이 의외죠. 불임이 있고요. 노화가 촉진된다. 자, 다시 비타민 E 하면 뭐가 떠올려야 돼? 불임. 이렇게. 자,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 아동에서 배웠는데 언제 배웠더라? 아동이 아기 신생아가 응애 하고 방금 태어났어요. 그런데 간의 기능이 미숙해서 아직 혈액 응고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야? 비타민 K를 우리 IM 주사로 놓잖아요. 그 비타민 K가 이 비타민 K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K 혈액 응고 작용을 도와주고 결핍증으로는 출혈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생아 응애 하면 바로 우리가 주사로 놔주는 겁니다. 하나 더 팁! 그럼 어디에다 놔줘? 그랬더니 대퇴의 외측 광근에다가 IM 근육 주사를 하지요. 자, 수용성 비타민 하겠습니다. 비타민 C를 우리가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비타민 C라고 안 적혀 있어요. 오더에는 죄다 아스코르브산 이렇게 써 있어요. 비타민 C는요, 상처 치유를 도와주고요,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엄마 나 오늘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어요, 아니면 과일이 땡기네 이렇다는 건 내 몸이 지금 면역이 조금 떨어졌나 봐, 아니면 철분 흡수를 좀 도와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결핍증으로는 괴혈병인데요. 괴혈병이라는 건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막 괴사까지도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괴혈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불러요. 신경계를요 아주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결핍증이 바로 각기병이라고 하는 건데, 각기병이 뭐냐면 팔다리가 신경염으로 엄청 아픈 거예요. 막 핑핑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 진짜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병원 갔더니 혈액 검사했더니 비타민 드시면 되시겠어요 하는 경우가 좀 있답니다. 비타민 B2, 이거를 이제 리보플라빈이라고 불러요. 얘도 헤모글로빈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헤모글로빈 뭔데? 그랬더니 아까 우리 했어요. 철분 했어요. 그죠? 자,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 뭐야? 철분이었어. 이걸 흡수 도와주는 게 비타민 C였어. 그죠?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B2 같은 경우는 입 양옆이 많이 이렇게 헐다고 해야 되나요? 막 아파요. 갈라져요. 그걸 이제 구각염이라고 하거든요. 구각염도 생기지만 또 빈혈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은요, 구각염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비타민 B6 피리독신인데요. 피리독신은 얘도 헤모글로빈의 합성에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빈혈, 피부염이 생긴다. B6 뭐라고? 빈혈, 피부염.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 결핵약, 약약에서 기억나요? 비타민 B6, 피리독신, INAH 복용할 때 우리 같이 먹었었어요. 기억나죠? 비타민 B12, 코발라민입니다. 코발라민은요, 조혈작용을 도와요. 조혈작용이 뭐야? 그랬더니 혈구생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증이 바로 악성빈혈인데요. 요거 성인 간호랑 좀 엮어드리자면 위 절제 수술을 했어. 산이 그럼 분비가 잘 안 되겠네. 그래서 이 비타민 B12 코발라민에 대해서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악성빈혈에 걸립니다. 그러니 위 절제 수술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빈혈은 하면 뭐야? 악성빈혈. 좀 어려워서 제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위를 절제를 하는 환자들인 경우에, 혹은 위궤양이 너무 심해서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요, 이 비타민 B12 코발라민에 대해서요, 내적 인자액 있어요. 내적 인자 이런 것들이 잘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분비 인자라고 해서 나중에 제가 과목 정리할 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이렇게 비타민 B12, 코발라민, 악성빈혈, 위 절제 수술 환자에게도 생긴다, 이런 식으로만 우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코틴산입니다. 니코틴산 니아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성장기 아이들, 또 임신부, 수유부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요, 시험된 이게 나와요. 니코틴산의 결핍증이 뭐냐? 펠라그라. 자, 펠라그라인 경우에는요, 어떤 증상이냐면 설사, 피부염, 치매입니다. 아니, 연관성이 아예 없어 뺐는데, 그쵸? 그래서 니코틴 하면 담배가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네, 니코틴산 외우는 방법은 치매 걸린 할머니가 설사를 축축하셨어. 그래서 피부암에 걸렸어. 그렇게 펠라그라를 외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담배를 피웠을 거예요. 그죠? 니코틴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입니다. 수분은 여러분 체중의 60에서 70%가 수분을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엄청난 양이 다 수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출혈이 좀 심하다 싶으면 우리가 저 혈량성 샥에 빠져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지요. 성인은 1일에 여러분 물은요 2에서 2.5리터 이상의 물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마다 물을 많이 드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혈량이 많다 보니까 노폐물 배설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된답니다. 기능은 체액을 조성하고 삼탑을 유지하고 영양물질의 흡수와 운반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설을 도와주면서 체온 조절도 한다. 자, 부족 시 이제 탈수 증상이 오는데요. 기본간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탈수일 때는 혈압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갈증 나죠. 그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피부 탄력성이 뚝뚝 떨어지고 쩍쩍 갈라지고 맥박과 체온은 싹 올라간다는 사실. 이걸 바로 탈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혈압이 떨어진다. 자, 혈압이 떨어진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가장 기본적인 영양을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 자, 요거는요,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시게끔 제가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정 기억이 안 난다면 한 3번 정도만 들으시면 얼추 정리가 되실 텐데요. 영양을 하면서도 해부학이나 다른 과목을 최대한 많이 엮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역시나 반복해서 듣는 게 최고다. 그 이상은 없어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저도 공부를 할 때 항상 느꼈던 건데 반복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네,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고요. 영양의 2번째 시간에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환자별 식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헷갈리시고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구성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분 영양소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이제 환자에게 딱 적용할 때 조금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네, 천천히 지금은 이제 이론을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국가고시가 가까워지면 다시 요점 정리를 막 들어가고 문제풀이 할 겁니다. 지금은 이론을 할 시간이고요. 이해해 주세요. 네, 화이팅! 힘내세요. 구이야, 일로 와봐. 인사하자. 저희 구이라고 해요. 구이. 엄청 귀여워요. 얘 완전 남자한데. 자, 구이야, 인사하자. 자,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합격. 아이고. 6kg가 넘어가, 6kg가. 똥돼지. 자, 안녕. 감사합니다. 구이도 인사해야지. 네, 감사합니다.